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오늘로서 대선까지는 이제 9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전선거가 3월 4일 금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또 실시된다는 점을 짚어보면 사실상 선거는 이제 한 닷새도 안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첫 회부터 말씀드렸듯이 초박빙의 1% 내외 차로 어떤 승패가 갈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각 당과 후보들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 살떨리는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 당과 후보들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 시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은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다음 주까지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마무리를 한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각 진영에서 입이 아주 바싹바싹 마를 것 같아요. 응?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지지자, 또 국민 모두 잔뜩 긴장하고 입이 바짝 마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보통은 이쯤 되면 이제 누가 우세한데 어느 정도 차이로 승패가 갈릴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전문가들도 쉽게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동률을 기록하거나 불과 0몇 퍼센트 포인트 차,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대선은 이제 1%포인트 차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판가름은 경기도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네. 이번 대선은 보수와 진보가 총 결집하면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공표된 KBS 여론조사를 봐도 이같이 보수와 진보의 결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 대선 후보 지지율하고 또 정당 지지율도 참고로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다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네, 소수점까지 같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선 후보 지지율에다가 정당 지지율까지 같이 나온 것은 아마도 1987년 이 직선제 개헌 이후에 예. 그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할 거다, 아마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정말 이번 대선 한국 정치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가 네, 3월 9일 이제 투표 끝나고요. 네네. 출구조사 같은 거 했는데 네, 그냥 딱 붙어서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개표 95%까지 했는데도 모르겠다 싶으면 정말 극심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 진짜 소수점 몇 퍼센트 차이로 승패가 났다 그러면 이거 재검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단 한 표 차 승부더라도요, 승패는 분명한 것이고요, 또 깨끗하게 승패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자세이기 때문에 단 한 표 차가 나더라도 잡음 없이 승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 표 차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네. 개표 결과 정말 몇 표 차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재검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글쎄, 아직 가정하기에는 좀 이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아직은 저는 좀 거기까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네네. 아무튼 이번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좀 살펴보죠. 예, 그렇죠.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8%로 같았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도 네네.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9%로 같았습니다. 어찌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한데 이런 초접전 양상은 뭐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에서도 지금 네네. 나타났단 말이죠. 어제 발표된 CBS와 서던포스트 조사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26일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0.4%, 이재명 후보 40.0%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1%, 정의당 심상정 후보 2.7%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요즘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참 난감할 것 같은데 다른 조사도 좀 더 살펴볼까요? 오늘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유권자 2,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2.0%, 이재명 후보 39.5%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것은 이번에 특이하게 기존의 ARS 조사와 함께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ARS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벌였고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우선 25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 45.0%, 이재명 후보 43.2%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지난주와 1, 2위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조사가 나와가지고 다른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경향성을 보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네. 예, 전화 면접 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어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 43.8%, 윤석열 후보 36.1%로 7.7%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여론조사만 보면 그래요, 초박빙인데 그래서 도대체 현재 판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종합해보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에 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고요. 개표해보면 1%포인트 차로 아주 미세하게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만 해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네. 격차를 좀 벌리면서 이런 추세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다시 또 격차가 좁혀졌어요. 네네. 예, 거의 모든 조사 결과가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일단 선거를 결정짓는 이제 3요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물, 구도, 정책. 정책.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결정적 요소를 보면 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구도. 네. 예. 이번 선거 구도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보수 단일화를 하느냐가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난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를 윤 후보에게 제안하면서 판세가 요동쳤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일에 안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고 현재 다시 초박빙 판세로 돌아왔습니다. 박빙 판세에서 윤 후보는 마지막까지 안철수 과의 단일화 카드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윤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안 후보와의 그간의 단일화 과정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안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상 과정을 공개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이제 보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좀 봐야 할 텐데요.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단일화 카드를 선거 막판까지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릴 수 없죠. 네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정권 교체 여론을 흡수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또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요. 네. 어제 민주당 긴급 의총에서 4년 중임제 또 다당제 정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교체라는 명분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낸 건데요. 그럼에도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은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과 비교해서 좀 낮은 게 사실인데요. 네. 속내를 보면 이재명 후보도 이 안철수 후보가 내신 좀 독자 완주를 해줘야 좀 우리를 바라는 거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은 계속 이 정치 교체 이 카드를 계속 꺼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과 하는 건데 그 상대방인 안철수 후보는 일단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네네. 예,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무산 기자회견 뒤에 바로 그 기자회견은 허위 과장됐다, 단일화 여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고 또 오늘도 이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더 이상 단일화를 두고 곰탕 끓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잘 지키리라 생각한다. 네네. 예,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투표용지도 이제 오늘부터 인쇄가 들어가니까 이제 후보를 사퇴해서 용지에는 이제 이름이 남게 후보를 사퇴해도 네네. 용지에는 이제 이름이 남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정말 끝까지 1% 싸움이 될런지 남은 변수 뭘까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 아직도 부동층이 적게는 5%, 많게는 7, 8%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특히 이 부동층이 2030, 또 이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2030이 많이 사는 지역이 또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2030과 경기도를 항상 변수로 봤는데 네. 사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2030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의 표심을 보면은 또 2030의 그 부동층의 표심도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부 지표를 보면 경기도 역시 이 박빙 구도입니다. 네. 계속 강조하지만은 경기도 유권자가 서울보다 300만 명이 많고요. 또 인천까지 합치면 경기 인천의 유권자가 550만. 서울보다 550만 명이 많습니다. 이 네. 550만 명은 이 부산, 울산, 경남, PK 유권자보다도 거의 100만 명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치거든요. 네. 결국 경기도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 공식은 이번 대선에도 유효하고요. 특히 경기도 신도시의 표심이 또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 최근에 인구 통계를 봐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이 인구가 상당하고 네네. 아무래도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 이사한 인구들이 많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1년간 서울을 떠난 사람은 15만 9천여 명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아무래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인구가 13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뭐 통계 수치로 봐도 네네. 서울 떠난 인구가 그대로 경기도로 왔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경기도 유권자 수가 서울보다 300만 명이 많고요. 이 경기도가 1,3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최대 광역 지자체가 된 것. 어떻게 보면 좀 서울살이가 팍팍해서 이런 네. 요인들도 좀 작용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신도시 지역은 부동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들 신도시 지역 민심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현재 남은 1% 싸움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새로운 999 대선 특집 경기도의 선택. 이제 다음 시간이면 대선 마지막 방송입니다. 선거 전에. 정말 이번 대선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남기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니면 이 상태로 안개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3월 9일 당일에야 안개가 걷힐지 저희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